시어머니가 제게 처음 내민 건 병원비 봉투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민 건 신장 하나만 달라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로 들이민 건 군산 여관 건물은 우리 아들 몫이니까 너는 조용히 나가라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군산 여관 건물 등기부 등본에 찍혀 있던 이름은 시어머니 아들 이름이 아니라 제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안 판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빚 때문에 몸값까지 요구받았던 제가 그 집안에서 아들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됐는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구에서 맞벌이하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늘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상 차리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있다가 겨우 앉아서 밥숟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죠. 야, 네 엄마가 우리 집 욕했다며? 젓가락이 손에서 딱 하고 떨어졌어요. 제 친정엄마는 평생 이런 말만 하신 분이거든요. 시댁 말 잘 들어라. 네가 참아라. 괜히 이간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적 없어요. 겨우 입을 떼자 시누이가 김치를 집어들면서 웃더라고요. 언니, 다 들었대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괜히 우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시집 욕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명절만 되면 제 앞에만 반찬을 덜 내오고 설거지도 저만 시키고 뭘 해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욕한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근데 남편은 뉴스 보다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더니 한숨 섞인 말만 툭 던졌어요. 우리 엄마가 좀 과장해서 말한 거겠지. 그냥 넘어가. 네가 참으면 되잖아. 참으면 해결될 일이었으면 벌써 1000번은 참았을 거예요. 그 즈음 남편이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미정아, 우리 이렇게 월급만 모으고 살 순 없어. 내 친구들 다 투자해서 몇 천씩 벌었다더라. 우리도 한 번만 해보자.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당신 친구들 투자해서 망한 사람 얘기도 들었지? 우린 지금 빚도 있는데 그 돈까지 날리면 어떡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넌 왜 항상 겁부터 먹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렇게 우리 둘이 5년 동안 긁어모은 3천만 원이 남편 친구 선배라는 사람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했어요. 그 선배 연락이 아예 안 돼. 그날부터 우리 집 통장은 새빨갛게 타기 시작했어요. 월급날마다 카드값이 월세처럼 빠져나가고 마트 야간 알바에 편의점 새벽 타임까지 뛰어도 원금이라는 단어는 꿈에서나 볼 수 있었죠. 그 사실을 시댁은 몰랐어요. 남편이 잔소리 들을까봐 숨겼거든요. 대신 시어머니는 맨날 물으셨어요. 언제 애 낳을 거냐, 집은 언제 살 거냐, 애는 최소 둘은 낳아야지. 저는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지금은 카드값이 애야. 어머니, 우리가 키우는 건 애가 아니라 빚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빚에 쫓기던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네가 예전에 물어봤던 그 땅 있지? 그거 엄마 이름으로 그대로 들고 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쓰든가. 시골 야산이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땅이 있다고 카드값이 줄겠어? 그냥 그렇게 넘겼죠. 근데 그 땅 위에 있던 낡은 여관 건물이 나중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 투자금은 결국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그 선배라는 사람은 연락두절됐고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저는 마트 일 끝나고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빚 갚느라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어요. 사실 계획이 없던 아이였는데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빠 된다. 이러면서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지금 형편은 애를 어떻게 키워요? 임신 5개월 차.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심장에 구멍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한 줄에 제 세상이 꺼졌어요. 더 최악은 그다음이었죠. 입원비랑 수술비는 대략 이 정도. 보험은 어떻게 들어두셨어요? 보험이요? 남편이 투자한다고 아깝다며 줄여버렸던 그 보험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줄이자고 한 그 보험 기억나?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댁에 손을 빌렸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돈까지 빌리면 평생 눌려 살아요. 근데 남편이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오셨어요. 인천에서 대구까지. 오시자마자 병원비 3천만 원을 주셨어요. 현금으로요.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절까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정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우리 말 좀 잘 들어야지. 저는 네 어머니 했죠.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실 들어갔어요. 10시간 걸린 큰 수술이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신생아 중환자실 비용,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준 돈도 금방 바닥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신우랑 같이요. 병원 복도에서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통장을 꺼내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통장 하나를 탁 내밀었어요. 여기 2천 더 있다. 애 병원비에 보태 써라. 저는 또 울면서 절했죠. 그런데 통장 뚜껑을 덮기도 전에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말이다, 미정아. 나 신장 상태 안 좋은 거 알지? 의사가 이식 얘기까지 꺼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바로 받아쳤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조카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검사 한 번만 해봐. 맞으면 신장 하나만 내줘라. 너도 둘씩 달고 태어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아니라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보고 신장을 내놓으라고요? 어머니, 저는 지금 애 키워야 하는데. 그때 신우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돈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 식구도 아니고 남인데 그렇게까지 도와줬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엄마 사정도 좀 봐줘. 검사만 받아보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돈을 준 건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묶어두려는 거였어요. 빚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서 대신 제 몸으로 갚으라는 거였죠. 저는 못해요. 뭐? 신장 이식은 못해요. 저도 애 키워야 하고 제 몸도 성한 게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했어요. 야, 너는 사람이냐? 우리 집이 네 애 살리겠다고 돈 퍼부은 건 눈에 안 보여? 그 정도 희생도 못하겠어?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진짜로 내가 신장 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 좀 해봐 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이 사람들이랑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데 갓난아기 안고 어디로 가요? 돈도 없는데. 며칠 뒤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며칠 동안 울음도 안 나다가 결국 언니 전화 받자마자 터져버렸어요. 언니, 나보고 신장 내놓으래.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욕부터 했습니다. 뭐? 그 집이 미쳤냐? 사람이 미쳤냐? 내일 갈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다음날 언니랑 남동생이 대구로 내려왔어요. 언니는 현관에 들어오다가 신발도 못 벗고 남편부터 붙잡았어요. 야, 네 엄마가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허락한 거야? 둘 중 하나지? 그날 저녁 언니가 조용히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어요. 이거 우리 집 등기야. 담보 잡았다. 병원비? 그 집에 빚지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몸 가지고 거래하는 건 없어. 남편이 변명했어요. 저 형,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아프면 네 신장 떼어줘. 네 엄마잖아. 왜 남의 딸 신장을 노려? 남동생도 거들었어요. 매용. 그리고 병원비 준 거 은혜 다 갚을게요. 근데 우리 누나 몸은 안 돼요. 애 키워야 되는데 신장 하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날 저녁 언니가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 인천 가자. 시어머니 직접 만나야겠어. 저는 무서웠어요. 언니, 괜히 더 악화되면 어떡해. 악화? 이미 바닥인데 더 나빠질 게 뭐 있어? 가자. 다음날 우리 셋이 인천으로 갔어요. 남편은 회사 간다고 안 따라왔어요. 솔직히 따라와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편이니까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우리 보고 인상을 쓰셨어요. 왜 들어왔어? 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사돈어른, 우리 동생 신장 이식은 안 됩니다. 뭐? 네가 누군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제가 언니니까 끼어들죠? 병원비는 우리가 다 갚을게요. 근데 신장은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갚아? 너희가 무슨 돈으로 갚아? 5천만 원이 넘는데. 그때 언니가 뭔가 꺼내더라고요. 계좌번호 적힌 종이였어요. 여기 2천만 원 먼저 입금했고요. 나머지 석 달 안에 갚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한테 손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언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했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언니가 집을 진짜로 담보대출을 받았대요. 저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돈은 받지. 근데 내 몸 누가 책임질 건데? 나더러 여기서 그대로 쓰러져 죽으라는 소리야? 뭐야? 남동생이 말했어요. 매형이 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신장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걔는 간이 안 좋다니까. 그럼 술을 끊으면 되죠. 어머니 살리려면 아들이 술 끊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식하면 되잖아요. 신우이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오빠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옳게 가면 되잖아. 언니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동생은 이 집안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요. 돈 다 갚으면 우리 동생 데리고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 이혼한다고? 그건 동생이 결정할 일이지만 신장 이식 강요하는 집안이면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날 시댁에서 엄청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언니 보고 다 너 때문에 우리 집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하셨고 언니는 이미 망한 집안이다라고 받아쳤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셨어요. 알았어. 일단 돌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어요. 미정아, 쟤네들 절대 안 물러설 거야. 조심해. 무슨 소리야, 언니? 시어머니 눈빛 봤어? 저 사람 뭔가 다른 수 생각하고 있어. 특히 돈 얘기 나왔을 때 표정 봤어? 돈에 환장한 사람 눈이었어. 저는 그때 언니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설마 돈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꽃도 사오고, 미안했어.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러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포기하셨나 보다. 남편이 정신 차렸나 보다.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진짜는 그 뒤에 터질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양복을 꺼내 입더니 말했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 회의 좀 한다. 토요일 당번이라 나갔다 올게. 주말엔 같이 애랑 놀아줄 줄 알았는데 굳이 말릴 힘도 없어서 그냥 보냈어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풀메이크업에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거실로 쑥 들어와 앉더니 어머니가 두꺼운 서류봉투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이거 등기로 보낼까 하다가 직접 들고 왔다. 봉투 안에는 협의이혼서랑 A4 용지 몇 장짜리가 들어 있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기존 채무는 각자 부담, 자녀 양육권은 부부에게.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성규가 다 상의해서 만든 거다. 너희 둘이 맨날 싸우고 우리 집이랑도 안 맞고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여기 적힌 게 전부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면서 얹었습니다. 언니, 요즘 누가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챙겨줘요? 오빠가 진짜 많이 양보한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은 안 받더니 3번째 겨우 받더라고요. 지금 어머니가 이혼 서류 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잠시 정적 뒤에 한숨이 들렸어요. 미정아, 우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계 같아서 이게 서로를 위해 낫지 않을까 싶어. 위자료는 내가 최대한 챙겨달라고 한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말하면 네가 난리칠 거 뻔하잖아. 솔직히 너도 나랑 사는 거 지겹지 않냐?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머릿속에 뭔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전 이혼 안 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혼은 절대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높아졌어요. 야, 네가 뭔데 버티고 그래? 너 병원비 없을 때 누구한테 손 내밀었는데 우리 집 돈으로 네 애 살려놓고 이제 와서 깨끗이 손 떼겠다는 건데 그걸 왜 안 받아? 그때였어요. 며칠 전에 마트 앞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군산 여관 건물 보상 10억은 넘는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를 빼야 한다니까. 보상 나오기 전에 정리해놔야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군산 얘기 있죠? 뭐? 군산에 있는 여관 건물 재개발 들어간다는 그 건물요. 원래 누구 건물이에요?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원래 장모가 갖고 있다가 우리 성규한테 넘기기로 한 거지. 그런 건 어차피 사위 몫이야. 그러니까 네가 빠져줘야지. 제가 서랍에 제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 위에 올려놨어요.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군산에서 직접 떼온 거예요. 읽어보세요. 소유자 김영자. 제 엄마 이름이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서류를 낚아채듯이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성규가 분명 자기 앞으로 넘긴다 그랬는데? 말만 맞춰준 거예요. 실제로는 한 번도 옮긴 적 없대요. 시댁에서 혹시라도 문제 삼을까봐 그냥 자기 이름으로 들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그럼 그 10억 보상 한 푼도 우리 몫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몰아붙인 이유 이제 알겠네요. 건물 보상 나오기 전에 저 떼어놓은 재산 분할 귀찮으니까 침묵이 떨어졌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좋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 저도 해줄게요. 대신 조건은 제가 정합니다. 뭐? 뭐? 양육권은 제가 가져요. 신장 이식 강요하셨던 거, 병원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거, 오늘 이혼 소리 들고 와서 협박하신 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신우이가 기겁을 했어요. 너 녹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쟤네 말 바뀌는 거 금방이니까 꼭 증거 남겨라. 그래서 남편이랑 싸울 때도 어머니가 8천만 원 어쩌고 하실 때도 다 켜놨어요. 제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봅시다. 그날 이후 이 집안 판도는 정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우리 한 번만 제대로 얘기하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먼저 흐르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혼 얘기 당신 입으로 한 번 더 말해봐요. 남편이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엄마도 그렇고 너도 힘들어 보이고 서로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 여관 건물 때문에요? 남편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군산에 있는 오래된 건물 개발 들어온다고 보상 나온다고 어머니가 자랑하던데 거기 당신 몫이라고 믿고 있죠?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장모님이 예전에 그랬잖아. 나중에 우리 둘한테 넘겨주겠다고. 그 말 아직도 기억나.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실망할 준비해요. 그 건물 지금도 우리 엄마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오늘 직접 떼어봤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멀리서도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때 장모님 건물 얘기했잖아. 나 앞으로 해줬다고 한 거. 그거 서류 안 옮겼대. 한참을 통화하더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다시 들어왔어요. 진짜냐? 응, 엄마가 그냥 말만 맞춰준 거였대. 실제로는 한 번도 안 옮겼어. 잠시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이혼은 급했다. 다시 잘해보자. 이런 거 말하려고?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솔직해지지 못했어요. 그냥 애 생각도 나고 네가 혼자 키우기 힘들까 봐. 그럼 왜 신장 얘기 나왔을 때는 내 편 한 번도 안 들었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 나도 해줄게요. 대신 나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요. 애는 내가 키울 거예요. 신장 이식 강요하던 녹음, 강제로 이혼시키려 했던 말들도 다 갖고 있어요. 법대로 가요, 우리. 남편 눈이 커졌어요. 녹음했어? 언니가 그러더라. 쟤네 말은 나중에 싹 바뀔 테니까 꼭 챙겨 남겨라. 그래서 어머니 오셨을 때도 병원 복도에서 소리 지르실 때도 8천만 원 어쩌고 하실 때도 다 켜놨어요. 그 후로는 말이 훨씬 빨리 풀렸어요. 언니가 알아봐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 저는 양육권과 일정 금액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어요. 정확한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더 컸어요. 몇 달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군산 건물 보상 나온다더니 진짜네? 나도 놀랐다. 엄마는 대출 갚고 노후자금 조금 떼어놓고 남은 돈을 우리 삼남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그 돈으로 대구에 아이랑 둘이 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는 집주인 눈치 보며 사는 세입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집에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시댁 소식은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가끔 들려왔어요. 남편이 친구 빚 보증 잘못 썼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거기서 꼬여서 결국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무덤덤했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이제 제 몫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제 쪽에서는 아주 작은 일들이 크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병원 진료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그러셨어요. 이제 수술 자리도 많이 안정됐어요. 관리만 잘하면 다른 애들처럼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뒤에서 제 옷자락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밤까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처럼 두려워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벅차서요. 새벽에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예전에는 눈만 뜨면 불안했어요. 오늘 또 시댁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남편이 또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지,
돈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지금도 힘들어요. 애 키우고 일하고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요. 근데 이 힘든 건 내가 선택한 힘듦이에요. 누가 떠맡긴 짐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기로 한 삶이라서 이상하게 덜 지독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결혼했다고 다 내 편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옆에서, 끝까지 옆에 서 있는 사람, 손 내밀어준 사람이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언제나 내 편 들어주었던 언니와 동생,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서 내 편 들어준 언니,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무엇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나왔던 이야기, 사연 끌림에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